그래서 결정된 대로 오늘 바로 레빗 시작할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 다 프로그램 설치해 오셨어야 되고 제가 그거를 말씀 안 드렸는데 제 수업 시간에 어,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은요 전부 영문판으로 설치를 해주세요. 제가 영문판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항상 수업 직전에 하는데 귀찮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왜 영문판으로 설치하는지 짜증 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영미권 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와 나라에서 개발이 되고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한 프로그램이라서 기본적인 모든 사항들이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단축키라든지 뭐 명령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어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걸 한글로 번역하면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억지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 다행히 이제 레빗 같은 경우는 단축키를 입력하는 명령어 창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덜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 단축키를 입력하는 게 영어 단어, 그러니까 영어 스펠링으로 치면 두 개를 입력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명령어의 풀 네임이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한글로 기억하고 영어로 따로 또 기억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랑 이제 수업을 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프로그램은 저는 인트로덕션 해드리는 입장이고 스스로 실력을 키워 나가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찾아보고 검색하고 하시려면 많이들 사용하시는 구글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겠죠. 그런 걸 활용하실 때 당연히 한글로 검색하면 정보가 굉장히 좁게 국한돼서 나올 거예요. 레빗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구를 따졌을 때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적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레빗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더불어서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본인에 해당되는 자료를 업로드를 해줘야 검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나라 정보 포털에서 검색해봐야 전부 쓰레기 자료만 나오듯이 결국은 이제 구글링이나 유튜브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한글로 검색하시면 어, 나오는 자료가 몇 개 없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영어 단어로만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시더라도 원어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배울 때 그 언어로 배우는 게 검색하기도 편하시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영문판으로 익숙해지기를 권장드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4학년, 5학년 다들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토캐드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발된 한글 프로그램 빼고는 전부 영문판으로 공부를 하세요. 영문판으로 설치를 하시고 익숙해지는 게 훨씬 사용하기 편하실 거고 많은 기업에서도 다 그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 영문판으로 설치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음량이요. 이게 어떤 분들은 또 작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크다 그러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고정을 하고 본인의 스피커 음량으로 조절을 하도록 권장을 드리거든요. 제가 이 상태로 이 전 수업도 했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나요? 소리가 또 너무 커지신 분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바꾸면. 괜찮아요? 이 정도? 지금 제가 원래 수업하는 것보다 조금 한 칸으로 치면 한 칸 정도 더 키워서 지금 괜찮아요. 예. 귀가 아프지만 않으면 돼요. 어, 다행히도 레빗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때 이제 직접 설치했겠지만 랭귀지 팩이라 그래가지고 그 랭귀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 설치 파일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거를 굳이 체크를 빼가지고 설치를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그런 막 귀찮은 걸 안 하고 쭉 하라는 대로 설치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랭귀지 팩을 자연스럽게 설치를 하셨을 거예요. 저는 프로그램 설치할 때 그런 것들 다 확인해가지고 빼버리는 성격이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 다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다행히도 레빗은 다른 언어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언어 설정을 금방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는데, 안 되면 랭귀지 팩을 설치를 안 하신 거다. 그러면 랭귀지 팩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레빗 다운로드 받으셨던 오토데스크 홈페이지 다시 가시면 그 창에 랭귀지 팩 링크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그 파일을 따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이 있으면 도대체 뭐가 좋느냐, 제가 자 공유를 해보면, 레빗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 프로그램 개발자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데, 레빗도 결국 인수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뭐 revised instantly의 약자다라는 게 이제 지배적인 의견이다라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냥 즉각적으로 수정한다라는 뜻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레빗 사용 언어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된 그 아이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탕화면에 넣으셨던지, 저처럼 이제 빠른 실행창에 넣으셨던지, 아니면은 뭐 폴더 안에 들어가서 보시던지, 그 exe 파일을 우클릭 해보시면 속성창이 뜨죠. property, 그쵸? 속성창이 뜰 거예요. 저처럼 속성창이 뜨는데, 거기에 대상 타겟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오토데스크에 레빗 2002에 설치되어 있고, 저는 2002 버전을 깔았어요. 작년에 2021년 버전을 깐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 대체로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프로그램들은 2년 단위 짝수해, 그리고 보통은 4년 단위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좀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습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래서 2021년 홀스 버전은 잘 안 쓰긴 안 써요. 그래서 저는 2020년으로 그냥 놔뒀어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하여튼 보시면, 뒤에 보시면 rabbit.exe 큰 따옴표 돼 있고 띄우고 슬래시 돼 있고, 뒤에 보시면 language enu 이렇게 돼 있죠. language 한 칸 띄우고 enu. 예, 이게 뭐냐? 여기 보시면, 자, language에서 English는 enu로 language 코드를 설정하겠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지정을 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supported for rabbit, rabbit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원되는 언어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 밑에 보시면 간짜체, 그다음에 중국 전통 뭐라고 약자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어, 브라질리안 포르투기즈, 브라질리언들이 사용하는 포르투갈어, 러시안, 체코는 레빗, 이런 것까지 레빗에서 다 지원을 해준다. 뒤에 보시면 Supported for Rabbit LT, 이거는 이제 부가적인 프로그램인데 거기는 여기까지만 지원을 한다. 근데 보시면 코리아는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랭귀지 코드에 해당되는 요 팩을 다 깔아 놓으셨다면 이 뒤에 있는 대상에 있는 뒤에 세 글자 있죠. ENU가 English라 그랬죠. 근데 이게 한글 팩으로 까신 분들은 한 칸 띄우고 KOR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KOR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단순히 요 세 글자를 지우시고 ENU로 대문자로 바꾸시고 확인 누르시면, 그 exe 파일을 구동을 할 때, 다시 더블 클릭해서 구동을 하시면 해당되는 랭귀지 팩으로 구동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바꿨는데 구동이 안 된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랭귀지 팩을 다 설치를 안 하신 거니까 다시 가셔가지고 설치를 하시거나,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어인스톨하고 다시 설치하세요. 그냥. 근데 레빗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치하는데 좀 많이 오래 걸리고 할 게 많아가지고 짜증이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번, 지금 혹시 한글판으로 까신 분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시간 조금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자, 다 되셨으면 넘어갈게요. 어, 레빗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분이 이렇게 표로 나누어서 한 건 아니고요.
개발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프로그램 구성 요소가 구분이 되어 있더라 라고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정리를 한 이유가 요 요소들의 차이점들을 알면 도대체 얘네들이 어떻게 따로따로 작동을 하고 랩빗 자체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요 표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표를 바탕으로 그냥 살펴보시고 실제 도면을 보고 뭐가 뭔지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그래서 모델 요소, 기준 요소, 뷰 특정 요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기준 요소라고 하는 거는 그리드라든지 레벨, 참조 평면. 그래서 쉽게 우리가 CAD로 작업했을 때 여러 가지 도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 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기준선, 각층의 평면에 따라서 그 기준선이 절대적으로 동일해야 1층, 2층, 3층이 정확한 위치에서 절대적인 좌표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평면이 이해가 되겠고, 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단면이나 인면에서 그쵸? 얼마만큼의 레벨 차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참조 평면은 이제 레퍼런스라 그래가지고 CAD에서 레퍼런스, X 레퍼런스를 쓰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도면을 참조할 때 기준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잠깐만요. 예. 집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집에 고양이가 두 마리가 있는데 갑자기 시끄러워가지고 네. 그래서 기준 요소가 있고 모델 요소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기준 요소 위에 그려진 실제 여러분들이 모델링이다라고 하면 모델링 하신 모양이 되겠고 그리고 그 모델링 한 것들을 어, 평면적으로 자르느냐 단면적으로 자르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도면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델링 파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엔티티가 있는 3차원적으로 만져지는 모델링 요소가 모델 요소가 되겠다. 그 다음에 뷰 특정 요소라고 하는 건요. 이 기준 요소 위에 그려진 모델들을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모델링일 뿐이잖아요. 레빗이나 스케치업처럼 단순히 3차원 덩어리가 있는 거를 여러 가지 기능들 주석이라든지 문자라든지 태그라든지 레전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채워 넣어서 여러분들이 만든 모델링을 도면화 시킬 때 더 디테일한 정보를 담게 할 수 있는 보여지기만 하는 뷰에 해당되는 뷰 특정 요소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뷰 특정 요소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했다고 같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레빗을 이야기하면 3차원 모델링을 하면 2D 도면이 다 끝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D 도면에 해당되는 그림이 끝나는 거지 결국은 도면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그림 위에 여러 가지 주석들, 텍스트들, 수치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작업들은 각층 평면에서 따로따로 해주셔야 된다.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 놓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렇죠? 제가 만든 거고 실제로 원래 레빗이라고 하는 거는 영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레빗 요소들은 모델, 데이터, 뷰에 해당되는 뷰 스페시픽 엘리먼트 이렇게 구분이 되고 상세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겠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자, 그래서 보시면 오픈 샘플 아키텍처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열어서 한번 파악을 해 봅시다. 자, 여기 있죠. 샘플 아키텍처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가끔 해가 바뀔 때 요게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차인데 요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13년, 14년, 한 6년, 7년간 같은 파일이었거든요. 13년에선 다른 파일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한번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다 열렸나요? 혹시 제가 항상 그 강의의 속도는요, 어, 중간에서 조금 더 낮은 속도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습득 능력이 학생들마다 많이 달라요. 익숙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놓치면은 포기하는 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조금 천천히 하는 편이니까 어, 내가 빠르고 잘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예. 다 열렸죠? 안 된 분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모델 요소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들이 우리가 뭐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인디자인에서 이미지를 갖다 넣은 게 아니라 실제로 모델링 된 요 안에 있는 파일들의 특정한 뷰를 잡아가지고 그 뷰를 그냥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모델링들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델링의 모델 요소라고 하는 건 이 자체가 되겠죠. 이 자체. 그러면 이 자체의 것들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자, 왼쪽에 보시면 프로퍼티 창이 있고 보통 CAD에서도 프로퍼티 창 항상 띄워서 쓰시죠. 그 다음에 CAD에서는 레이어 창을 띄워 쓰잖아요. 그쵸? 레이어를 구분해서 작업을 많이 하시니까. 하지만 레빗에서는 레이어 창이라는 개념 대신 아래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브라우저라고 하는 창이 항상 띄워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브라우저 창을 항상 보면서 시트를 왔다 갔다 하시게 되어 있고, 프로퍼티 창은 말 그대로 프로퍼티 창이다, 속성 창이다. 되겠죠? 그러면 자, 기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뷰에서 여러 가지 어프로치라든지 키친 뭐 이런 것들은 뷰를 설정해 가지고 이름을 변경해 놓은 상태고, 기본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내가 모델링한 3차원의 3D 형태 그대로는 요 괄호에서 3D라고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봅시다. 자, 더블 클릭하면 여러분이 보고 계셨던 파일 이외에 새로운 시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포토샵이랑 비슷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탭이 형성이 돼요. 탭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할 때마다 이 옆에 생기기 때문에 내가 불필요하게 다른 것들을 많이 켰다라고 하시면 중간중간에 끄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자, 그래서 내가 모델링한 파일들,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모델 요소가 되겠죠. 모델 요소. 그렇죠? 지붕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슬라브라든지 계단, 창문, 문, 가구.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모델링을 할 때 내가 다 배치를 해가지고 집어넣은 모델 요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 요소를 바탕으로 도면을 형성시켜 주는데, 자, 똑같이 모델 요소 3차원의 뷰를 켜놓은 상태에서 레벨 1이라고 되어 있는 평면도를 한번 클릭해 봅시다. 자, 평면도를 클릭해 보시면 아까 보셨던 이 3차원의 개체를 내가 특정한 위치에서 툭 잘라서 표현한 게 1층 평면도, 2층에서 툭 잘라서 표현한 게 2층 평면도잖아요. 그래서 평면도를 자르는 기준 위치에서 툭 잘라서 바로 도면화 시켜준 상태가 이 상태인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2D의 도면 같은 거지만 실제로 스케치업이나 라이노에서 내가 자르는 부분을 설정해서 잘랐듯이 모델링 된 게 도면처럼 잘려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3차원의 개체에서 내가 특정한 개체를 삭제를 하거나 변경을 한다. 예를 들어 이 난간을 삭제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로 도면에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보이시는 난간 있죠? 한번 삭제를 해볼까요? 왜 안 사라졌지? 아, 2층이구나. 죄송해요. 1층 켜놓고. 네, 여기 있는 난간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다시 삭제를 하면 없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레빗이 편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델링한 게 바로 도면화
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모델링한 걸 도면화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눈에 보여지게 설정을 해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델링을 변경하면 그 세팅 그대로 위치라든지 뭐 엔티티라든지 이런 게 변경되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네. 1층 난간은 이쪽 난간이었네요. 네. 그래서 모델링 요소가 평면적으로든 또는 뭐 인면 단면적으로든 다 연관성이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모델 요소를 생성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드래프팅 뷰라고 하는 이 임시 뷰를 제외한 모든 뷰에서 그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뷰에서, 여기 있는 모든 뷰에서 모델링 엔티티는 변경을 하거나 생성하거나 삭제하면 업데이트 된다. 아시겠죠? 자동으로. 자, 그러면 기준 요소는 뭘까요? 기준 요소 두 번째 있었던 기준 요소는, 자, 평면이고 단면이죠. 네, 기준 요소라고 하면 뭐냐? 그리드나 레벨이나 참조 평면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눈에 보이시는 이 버블이 있는 그리드, 이쪽 그리드, 그렇죠? 이렇게 단면으로 치면 평면에 있던 그리드가 그대로 보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레벨 값, 기준이 되는 레벨 값. 이 그리드와 레벨 값은 멋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없으면 현장에서 시공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실제 현장을 가면 이런 배치도에서, 그렇죠? 이런 배치도에서 아까 보셨던 첫 번째 포인트, x1, 예를 들어 이게 x1이고 이게 x1이고 이게 y1이다. x축에 있는 a고 이게 y축에 있는 1이다 라고 하면 얘와 얘의 교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교차점, 어딘가 기준이 되는 포인트를 현장에서 잡아내서 이걸 기준으로 정확하게 동쪽으로 3m, 3m, 3m 이런 식으로 실제 현장에서 1대1 스케일로 이 그리드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고 거기를 기준으로 정확한 지점을 잡아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공을 하려면 반드시 그리드와 레벨 값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도면을 여러분들은 아직 그린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시 설계 도면을 그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지금까지는 안 중요할 수도 있죠.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근데 자연스럽게 레빗을 배우다 보면 이걸 그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이제 CAD에서는 컨셉추얼 디자인이나 이제 뭐 디자인 디벨롭먼트 같은 거 할 때, 디자인 디벨롭먼트부터는 그리드 라인이 들어가긴 하지만 컨셉추얼 디자인 할 때는 이런 그리드를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막 디자인을 하시는데, 레빗 같은 경우는 이 그리드와 레벨 값이 없으면 모델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명확하게 그 범위, 수치를 규정을 해놓고 모델링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빗이라는 게 디자인 툴로서 활용하기는 조금 안 좋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많이 경직돼 있어요. 내가 이거를 수치를 3000으로 할지 4000으로 할지 정확한 수치를 탁탁탁 만들어 가지고 그리드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분방한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라이너로 좀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한 도면을 그리기 시작할 때 레빗으로 넘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잘 다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 특정 요소라고 하는 거는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는 어디에 단면을 잘랐다라고 하는 단면 지시선, 그쵸? 지시선, 그리고 여기 이런 주석들, 집수정이 뭐 여기 위치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실면적에 대한 이 데이터들, 실제로 이제 CAD에서 텍스트를 써서 입력하는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를 안 쓰고 이렇게 레전드를 다는 경우도 있죠. 보통 이제 CAD는 흑백으로 출력하니까 색상으로 구분하진 않고 1번,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레전드를 달아가지고 몇 번이 뭐에 해당되는 실이다라는 걸 이제 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시트 내에서만 포함이 되는 기능들이에요. 이 레벨 1이라고 하는 이 도면에서 따로 작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곳에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레벨 2에도 보시면 다르죠. 자, 레벨 1, 레벨 2.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을 거다.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뷰 특정 요소, 특정한 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적어 놓은 뷰 특정 요소가 되겠다. 각 시트에서만 보이는 기능이다. 그래서 모델 요소랑은 완전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3차원 뷰로 돌아가 보시면 이 3차원 뷰를 보셨을 때 3차원 뷰에서는요, 3D 뷰, 3D 뷰에서는 모델 요소만 확인이 가능해요. 모델 요소만. 그렇죠? 그래서 뷰 특정 요소나 기준 요소들을 아무리 열심히 작업하셔도 3차원 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그 중에서 이제 주석, 애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치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띄우는 치수. 치수는 3차원 뷰에서도 필요하면 보이게 설정을 할 수는 있어요. 스케치업에서 이제 치수 달면은 이렇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얼마 해서 X, Y, Z 좌표에 해당되는 3차원의 치수가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들어 놓을 수는 있겠다. 필요한 경우에. 근데 굳이 뭐 3D 뷰에서 치수를 띄워서 보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가구 디자인 할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가구 디자인 해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보기에 가구는 이제 전면도, 배면도, 뭐 측면도 막 이렇게 구성을 하잖아요. 그때 3차원의 뷰가 있으면 도움이 되고 어디가 어떤 치수가 되는지 매칭이 되면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제작을 할 때 그런 경우에는 가끔 사용하긴 하는데 가구 디자인 할 때 레빗을 쓰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스케치업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기본적인 그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한 설명은 다 이제 끝난 거고, 제가 여러 가지 이런 탭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한 조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결국 오토데스크사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오토캐드랑 거의 같아요, 거의. 그래서 오토캐드를 잘 쓰면 당연히 레빗도 배우기가 쉽겠죠. 그래서 화면의 확대 축소는 줌, 마우스 휠로서 할 수 있다. 그렇죠? 화면의 이동, 펜 기능은 자, 3차원의 뷰에서는 펜 기능이 달라요. 펜 기능은 이렇게 마우스 휠을 클릭하면 펜 기능을 먹죠. 근데 3차원에서 마우스 휠 클릭하면 이것도 펜 기능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올빗 돌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돌리고 싶을 때. 그래서 펜 기능 말고 돌리고 싶을 때는 요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오토캐드 3D랑 똑같아요. 오토캐드 3D. 오토캐드 3D도 이렇게 펜 기능을 하고 돌리고 싶을 때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휠을 클릭하고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게 라이노랑 좀 달라요. 그래서 라이노 쓰다가 레빗 쓰다가 하면은 되게 헷갈려요. 라이노는 우클릭을 해야 펜이 되거든요. 우클릭을 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른데 레빗은 CAD 기반이기 때문에 CAD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객체 선택은 당연히 클릭하거나 드래그하거나 똑같아요. 클릭하거나 드래그하거나.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선택이 되고 객체의 일부만 걸려도 선택이 되는 건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렇죠? CAD랑 똑같아요. 자, 전체를 걸려야 선택이 되게 하는 건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것도 CAD랑 똑같은 방식이다. 되겠죠?
다 되셨으면 가지고 있는 창을 닫을게요. 요거 쓸 거 아니니까. 자, 시트를 하나씩 닫으면 하나씩만 탭이 꺼지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제일 마지막 탭을 닫을 때 그 프로젝트의 그 모든 데이터가 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일 마지막 탭까지 닫아버리면 다 꺼져 버려요. 네. 그래서 다시 꺼지면 아까 보셨던 처음 상태대로 이렇게 돌아올 텐데 아까는 샘플 모델이 있었으니까 클릭해서 켜셨잖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새 파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설정들을 한번 볼게요. 자, 오픈은 당연히 새로 있는 파일을 기준을 만들어 놨던 걸 오픈하는 거고, 그쵸? 오픈하는 거고, new는 새로운 걸 만드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다 컨트롤 O, 컨트롤 L 요거 다 단축키 똑같아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똑같죠. 그쵸? 그 다음에 모델과 패밀리가 있는데 모델과 패밀리 요 개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델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드는 3차원의 건물에 대한 어, 모델링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델링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패밀리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그 모델의 요소에 들어가는 것들 중복되고 똑같은 것들 같은 것들이 여러 군데 들어가는 것들을 한 그룹핑, 패밀리화 시켜가지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주택 디자인을 했는데 나는 주택 디자인에 들어가는 문, 현관문을 제외한 모든 문은 폭 900에 높이 2100짜리로 만들겠다. 그리고 재료는 합판 문으로 만들겠다. 합판의 외부 도장으로 하겠다.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정해놨으면 그 문에 해당되는 패밀리를 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합판 그 베니어 합판으로 되어 있는 그 문에 대한 패밀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수치만 변경을 하시거나 그렇게 만들어 놓은 패밀리가 있다라고 하시면 내가 만들어 놓은 집에 문이 9개다라고 하면 모든 9개의 위치에 같은 문을 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오토캐드에서 블록 개념인 거고요. 블록 개념. 그리고 스케치업으로 따지면 컴포넌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제 블록이나 컴포넌트는 그 도면에 국한되잖아요. 그 도면 내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시는데 레빗 같은 경우에는 따로 존재할 수 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보관을 해 놓을 수도 있고 패밀리를 또는 그 패밀리를 만든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패밀리를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수정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유독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스케치업 웨어하우스도 마찬가지지만 공유 정신이 투철하신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걸 잘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궁금하면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보셔도 되는데 패밀리를 만드는 방법은 조금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까지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실 일도 거의 없을 거고요. 취업해 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뭔가를 만들지 않는 한 일반적인 데이터들은 모두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만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자, 그래서 new 새로 만들 거니까 new를 눌러 보시면 자, new 프로젝트 이래 가지고 템플릿 파일 이렇게 나오죠. CAD도 알게 모르게 템플릿 그 파일이 존재해요. 기본적인 그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 드로잉 리밋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쓰시던 파일을 본인 파일을 열어 쓰시니까 그 템플릿 개념이 좀 모호해지셨을 텐데 여기도 살펴보시면 쭉 드롭다운 해보면 construction template, architectural template, structural template, mechanical templat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건축, 그렇죠? 그 다음에 기계 전기, 구조, 시공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는 건 건축이니까 architectural templat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어떤 프로젝트 템플릿을 만들 게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를 시작할 거니까 그냥 프로젝트로 만들어 놓고
OK를 누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 레벨 1 프로젝트 브라우저 보고 있는 거예요. 레벨 1, 레벨 2 사이트, 그 다음에 실링 플랜 천장평면도, 위에 쳐다본 천장평면도 레벨 1, 레벨 2,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동서남북에 대한 엘리베이션, 그 다음에 뭐 레전드라든지 스케줄이라고 하면 일람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쭉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보셨던 많은 그 탭들이 사라져 있죠. 그 탭들은 그 프로젝트에 해당된 설계를 하신 분이 모델링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만들어내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뭐 단면이 필요하다거나 3차원 뷰가 필요하다거나 하시면 그때그때 생성해서 쓰시는 거예요. 한번 생성하면 사라지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지우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대로 이제 다시 놓고 화면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설명만 드리고 쉬는 시간 갖고 간단한 모델링만 하고 오늘 끝낼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리면 구성 자체가 오토캐드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단지 이제 화면이 검정색 바탕이 아니라 흰색 바탕이다. 흰색 바탕이다라는 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요. 이제 캐드는 2D 기반의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수많은 선들을 정확한 선회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검정색 바탕에 그리는 게 더 유리했지만, 이거는 도면 자체를 그리기 위한 프로그래밍이라기보다는 모델링 위주로 하고 그 모델링을 바탕으로 모든 도면과 스케줄을 뽑아내는, 추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흰색 바탕에 모델링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흰색으로 되어 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이제 CAD랑 똑같은 용어인데 애플리케이션 메뉴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이 파일에 보시면 뭐 new, open, save as 이런 것들 CAD랑 똑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아무도 사용하시는 분이 없죠. 그렇죠? 왜냐? 우리는 전부 단축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컴퓨터를 열심히 사용하신 분이라면 컨트롤 N, 컨트롤 O, 컨트롤 S, 컨트롤 Shift S, 컨트롤 E 뭐 이런 것들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단축키의 약속이기 때문에, 처음에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빌 게이츠 이하 그 팀들이 정했겠죠. 윈도우를 개발한 사람들이. 그래서 맥을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대신 커맨드로 다 대체가 되어 있겠다. 요 정도 차이. 자, 그 다음에 퀵 액세스 툴바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오토캐드에도 있었는데 있는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 사용을 안 하니까. 자,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버튼들을 모아놓는 곳인데 바로바로 클릭할 수 있게, 아래에서 위로 손이 바로 가서 클릭할 수 있게 모아놓는 버튼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굳이 여기서 클릭하기보다는 좀 더 큰 아이콘에서 클릭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여기에 버튼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이 버튼들도 편집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는 있겠죠. 편집하는 방법은 제일 오른쪽에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여기 쭉 지금 뭐가 표현되어 있는지가 나오고, 필요 없으면 빼버리시면 되고, 여기 없는 기능들을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커스터마이즈 퀵 액세스 툴바에 가셔가지고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각각의 아이콘들 보시면 아이콘들 위에서 우클릭을 해보시면 Add to Quick Access Toolbar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Add to Quick Access Toolbar. 그래서 나는 뭔가 모델링을 쭉 할 때도 주석 달기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이더라. 나는 그런 걸 좀 많이 사용하는 성격이더라. 라고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 annotate 주성란의 제일 앞쪽에 가보시면 aligned dimension이라고 돼 있어서 괄호에서 DI 이렇게 되어 있죠. DI. 요게 단축키예요. 단축키를 변경하실 수가 없고요. 캐드처럼
DI 무조건 단축키는 두 영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영어 단어를 누르는 순간 발효가 됩니다. 엔터키를 안 눌러도 엔터키 그런 거 없고요. DI니까 I를 누르는 순간 그냥 실행이 돼요. 근데 뒤쪽에 보시면 리니어 디멘전은 단축키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단축키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내가 되게 많이 쓰는 것 같더라 라고 하면 퀵 액세스 툴바에 추가해 놓을 가능성은 있겠다. 그래서 CAD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퀵 액세스 툴바를 사용할 수는 있겠더라.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인포메이션 센터 넘어갈게요. 뭐 계정 로그인 해가지고 뭐 장바구니에 필요한 거 담고 뭐 하는 건데 아무도 쓰는 사람 없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캐드랑 비슷하고 많이 쓰는 곳의 기능인 이쪽 리본 탭, 리본. 왜 리본 탭이냐? 예전에는 이제 이 글씨들을 쭉 누르면 글씨만 쭉 아래쪽으로 닿아서 글씨만 막 배열이 돼 있었죠. 드롭다운 메뉴로. 근데 이제 글씨로 어떤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직관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상호 보완해서 피드백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토캐드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콘을 보면은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레빗이 개발이 되고 활성화되면서 오토데스크 오토캐드도 요 인터페이스로 똑같이 바뀐 거예요. 오토데스크 옛날에는 모양이 완전 달랐어요. 지금 오토데스크 화면도 오토데스크 클래식 화면으로 전환을 하시면 옛날 모습을 보실 수도 있어요. 옛날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아직도 쓰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리본 탭이다. 왜 리본 탭이냐? 이제 리본을 탁 풀면 여러 가지 거기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상자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런 개념으로 여기 안에 각각의 탭들에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명령어들이 모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리본 탭에 해당되는 것들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미니마이즈 하면은 이게 다 쪼그라들어 버리니까 화면은 커지지만 즉각적으로 좀 못 보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커스터마이즈 하는 걸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단축키 항상 세팅해서 쓰고 저한테 맞게 바꾸는 편인데 큰 틀이 되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건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재설치하시거나 학교 컴퓨터를 사용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제 공유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 이 큰 틀이 변경된 상태로 눈이 익숙해져 버리면 기본 세팅 상태의 프로그램을 아예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크게 변경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그냥 놔두고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프로퍼티 창, 속성 창이 있겠고, 그래서 추후에 이제 모델링을 하시거나 모델링을 편집할 때 속성 창을 이용해서 항상 작업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브라우저, 실제로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모든 뷰 시트들이 이쪽에 다 들어가 있게 되고, 여기 보시면 프로퍼티 창이랑 상부의 리본바 사이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길쭉한 네모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옵셔널 바인데, 옵션 바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모델링 되어 있는 엔티티를 클릭을 해보면 쉽게 수정이 가능한, 그러니까 속성 창에서도 수정을 할 수 있지만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탭들, 중요한 수치 변경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복돼서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다. 그리고 이 전체 화면에서 왼쪽 아래에 보시면 들어가 있는 뭐 1대 100, 그 다음에 뭐야 디테일 레벨, 그 다음에 비주얼 스타일 뭐 이런 거,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은 가시성, 뷰에 대한 거예요. 뷰. 내가 어떻게 이 화면을 보겠다, 어떻게 이 화면이 나한테 보이느냐 하는 뷰 컨트롤에 대한 바가 전부 여기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좀 더 정교하게 보여지게 할 거냐, 컴퓨터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정확하게 보겠다, 아니면 모델링 할 때 좀 거칠게 표현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스케치업이나 그 라이너에 있었던 것처럼 뭐 머티리얼까지 표현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흑백으로 보겠다, 아니면 그냥 백색으로 보겠다, 명암을 표현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모든 기능들, 크롭을 표현해 가지고 일부만 보겠다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설정을 여기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을 진행하시면서
이 버튼들은 수시로 변경을 하면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제가 모든 탭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이거 넘어갈게요. 캐드에도 있긴 있는데 아무도 안 쓰잖아요. 이게 명칭이 뭐더라? 공식 명칭이 있는데, 하여튼 브라우징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마우스 휠이나 펜, 줌인, 줌아웃 같은 거 다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아이콘을 통해서 2D 휠 오픈해가지고 하는 기능인데, 요거 이제 언제 쓰냐면 키보드 고장 났을 때나 써요. 키보드 고장 났을 때 마우스만 가지고 뭔가 해야 될 때 뭐 시프트를 누를 수가 없다거나 막 그런 경우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프레젠테이션 할 때 있잖아요. 프레젠테이션 할때 레빗 파일을 열어 가지고 뭔가 구현을 해야 된다. 근데 뭐 키보드가 없다. 뭐 그런 경우에 하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기능은 빼지 않고 항상 오른쪽 상단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캐드에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창이 항상 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인지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사각형 4개 보이시죠? 사각형 4개. 이게 이제 카메라인데, 카메라가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죠? 인면에 대한 동서남북, 동서남북에 대한 화살표가 그쪽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카메라고 보고 있다라고 한 기본 세팅 카메라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뷰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 카메라를 어딘가에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까지 나중에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기본 설명은 제가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모델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쉬는 시간 잠깐, 지금 2시 23분인데 2시 30분, 35분, 2시 35분까지 휴식하시고요. 35분부터 오늘은 그냥 맛보기 모델링 할 거예요. 맛보기. 실제로 이제 레빗 튜토리얼에 보면 이 모델링을 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 하나 간단하게 모든 기능들을 아우르는 모델링 하나 해보고 끝낼 거고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쉬는 시간 가지고 요거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되게 큰 건물, 되게 복잡하고 큰 건물을 이제 단계별로 차근차근 한 주에 하나씩, 한 주에 하나의 그 중요한 기능들씩 마스터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오늘은 맛보기니까 조그만한 거 하고 넘어갈 거고. 그리고 아까 수업 중간에 들어오신 분 2분은 제가 다 체크를 해놨으니까 따로 저한테 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2시 35분까지 휴식하시고 다시 봅시다. 자, 지금 상태에서 이제 그리드나 레벨 같은 거를 세팅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인데, 간단하게 어떻게 구동되는지 기본 기능들만 살펴보자고 했으니까 바로 그냥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거. 자, 항상 레빗은 모델링 그 자체 모델 요소 중에서 가장 먼저 모델링 해야 되는 건 이제 바닥입니다. 바닥. 슬라브부터 보통 모델링을 해요. 이제 그리드 라인이 있는 경우에 제일 아래쪽 슬라브라고 하면은 이제 애매하고 기초겠죠. 온통 기초를 모델링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를 모델링 하실 때 쭉 살펴보시면 영어 단어 이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쭉 가보시면 여기에 플로어라고 되어 있죠. 플로어, 바닥. 플로어라고 되어 있는
요 바닥을 모델링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래쪽 화살표가 있는 걸 클릭해 보시면 자, Flow, Architectural, Structural, Flow by Fa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케이. 아이고. 다시 공유. 네. 자, 여기서 Architectural 탭 중에서 쭉 오른쪽에 가보시면 여기 Flow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자, 이 중에서 화살표 클릭하면 Flow Architectural 이렇게 되어 있죠. Flow Architectural 얘를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해 보시면 이제 명령어가 인풋된 상태인 거예요. 이제 그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인풋이 된 상태인데 나머지 것들이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죠. 비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무시를 하시면 되고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정보는 어디 있느냐? 여기 보시면 Modify, Create, Flow Boundary라고 되어 있어서 이 아래쪽에 있는 탭이 자꾸 화면 공유 저게 뜨네. 예, 요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자,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기준으로 그릴 건지를 선택을 하고 넘어가는 건데 지금 보시면 바운더리 라인을 그리겠다라고 해서 바운더리 라인, 내가 직접 바운더리 라인을 그리겠다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바운더리 라인을 그리는 기준이 뭐냐가 지금 얘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Pick Word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벽을 먼저 그려놓고 그 벽에 해당되는 벽을 탁탁탁 클릭하면 그 아래쪽에 해당되는 바닥을 딱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초부터 만들 거니까 내가 그냥 그려야겠죠. 그래서 이 그리기 라인 툴로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사각형은 말 그대로 그냥 직사각형을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이형 직사각형이 아닌 독특한 형태는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라인으로 변경을 일단 해 주시고요.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캐드처럼 직선을 그리면서 넘어갈 건데 폴리라인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리라인을 그리면서 넘어갈 건데 제일 처음 시작점은 아무데나 찍어 주셔도 상관없겠죠. 아무데나 내가 찍고 싶은 곳. 저는 여기 왼쪽 상단을 찍을게요. 자, 지금 수치가 거의 뭐 3만이면 30m까지 넘어가는 이 상태로 되어 있는데 뭐 확대를 하면 되니까 자, 여기서 뭘 그릴 거냐? 요거를 그릴 거예요. 요거를. 자, 3800, 4200, 700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치수를 제가 쭉 같이 입력을 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6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3800이었죠. 3800까지 드래그를 한 다음에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기본 단위가 100단위로 이동을 하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아키텍처럴 템플릿 자체가 하지만 여러분이 특정한 수치를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CAD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마우스 커서 위치가 가게끔 방향을 설정을 해주시고 수치 380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선이 하나 그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아까 뭐였죠? 4200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700 그래서 숫자 패드에 저는 왼손을 올려놓고 항상 수치를 치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1200 제가 그리고 이 창을 다시 한번 띄워 드릴게요. 그 다음에 2400 다시 700 아니다 1200 죄송해요 1200 그리고 700 마지막으로 이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바닥이 그려진 거다. 자, 완성이 됐으면요 캐드처럼 엔터 치면 끝난 게 아니에요. 엔터 치고 내가 지금까지 그린 걸 취소할 수도 있고요. 내가 끝났다라고 피니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그렸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피니쉬 에디트 모드라고 되어 있는 걸 체크해 주셔야 모든 명령이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부가 칠해져 있어야지 개체가 꽉 차서 볼륨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수를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아이고. 되겠죠? 이 정도까지는. 자, 그러면 이게 제대로 그려졌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3차원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에 아까 전에 보였던 괄호에서 3D라고 하는 뷰가 안 보이죠, 그쵸? 그래서 3차원적으로 얘가 정확하게 형성이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빗을 시작하면 3차원 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하셔야 되는데 어디서 하느냐? 자, 뷰에 가시면 제일 위쪽에 뷰 탭, 뷰 바로 아래에 보시면 3D view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3D view. 카메라는 내가 정확하게 각도를 세팅해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그거 말고 그냥 아이소메트릭처럼 보이는 디폴트 3D view라고 하는 걸 클릭해 줄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됐죠? 아까 내가 그린 게 여기 보시면 3D view라고 하는 탭이 형성이 되어 있고 만들어졌고 내가 그린 개체가 3차원으로 정확하게 존재가 되어 있다, 그려졌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400mm, 44cm, 40cm, 40cm의 두께를 가지는 굉장히 두꺼운 슬라브다 라는 게 눈에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두께들은 나중에 다 조절하실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 되겠죠? 자, 이건 3D 뷰니까 다시 평면으로 돌아가서 작업을 연속하면 되겠죠. 바닥을 기초로 그려놓은 바닥을 기준으로 벽을 그리고 넘어갈 건데요, 벽을. 자, 마찬가지로 뷰가 아니라 다시 그리기, 아키텍처럴 또는 스트럭처인데 우리는 지금 건축적인 그냥 모델링 하는 거니까, 자, 아키텍처 가시면 벽을 그릴 거니까 월이겠죠. 월, 벽을 할 거다. 자, 다시 화살표 클릭해 보시면 월 아키텍처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월 아키텍처럴 클릭 해볼게요. 자,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아까 선을 따라서 우리가 선을 다 그렸었잖아요, 바닥은. 하지만 이미 바닥이 그려진 상태에서 나는 이 바닥 위에 벽을 올리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미 가이드라인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벽을 픽하면, 선택하면 그릴 수 있게 픽 라인즈라고 되어 있는, 픽 페이스, 픽 라인즈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네. 픽 라인즈, 요거 여기 있네요. 네. 픽 라인즈 보이시죠? 선을 나는 선택하겠다. 내가 그려놓은 선을 선택해서 그 선택한 선들의 모든 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픽 라인즈를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가적인 옵션, 그릴 때 프로퍼티 창에서 수정할 수도 있지만 그릴 때 미리 설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가적인 옵션이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픽 라인즈를 할 건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플레이스 월을 할 거예요. 월을 배치시킬 거예요. 레벨은 뭐냐? 기준이 되는 레벨, 어디서부터 올라갈 거다. 벽은 항상 위로 올라가니까 레벨 1, 1층에서부터 위로 올릴 거다. 그쵸? 그 다음에 하이트, 벽의 높이를 얼마로 할 거냐? 벽의 높이는 8000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 세팅이 8000이면 8m죠. 그쵸? 꽤나 높은 벽이에요. 이 설정 일단 그대로 둘게요. 자, 그 다음에 로케이션 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로케이션 라인. 이제 이게 뭐냐면 쭉 클릭을 해보시면, 자, 월 센터 라인, 코어 센터 라인, 피니시 페이스,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코어 페이스,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코어라고 하는 거는 구조체를 말하는 거고 피니시라고 하는 거는 마감재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의 컴포짓 월을 지금 패밀리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는 건 전부 코어 벽체예요. 마감재가 없는 코어 벽체만 지금 그리게 되어 있는데 베이직 월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코어에 해당되는 세 가지의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세 개의 차이가 뭐냐? 코어 센터 라인은 자 벽을 그릴 건데 그렇죠? 벽을 그릴 건데 벽의 두께는 200mm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200mm 두께의 벽을 패밀리로 사용해서 바로 올릴 거니까 벽 두께는 20cm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센터 라인이라고 내가 설정을 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내가 찍은 픽 라인의 기준으로 안쪽과 바깥쪽에 100씩 옵셋을 해가지고 벽체를 조성을 해주겠죠, 그렇죠? 이해돼요? 자 그리고 익스테리어랑 인테리어는 어떤 차이냐? 자 내가 픽한 걸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두께를 줄 거냐 안쪽으로 두께를 줄 거냐 요 차이겠죠, 그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옵셋은 뭐냐? 그럼 도대체 옵셋은 내가 픽한 라인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띄어서 그 기준에서부터 벽을 그릴 거냐. 그래서 이 옵셋 수치와 벽 두께와 기준의 위치는 세 개가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예를 들면 코어 센터 라인으로 선택을 해두고 옵셋을 100만큼으로 내가 설정을 해버리면 센터라인 기준으로 100이 갈 건데 원래 내가 옵셋 자체를 내가 찍은 선을 기준으로 100을 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바깥쪽에 있는 벽이 100 들어오고 이 안쪽에 있던 벽은 또 100이 들어가면서 바깥쪽에 있던 100이 이렇게 맞겠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거꾸로 코어 페이스 익스테리어로 하고 옵셋을 0으로 주는 것과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해돼요? 이런 거에 대한 상관관계를 2차원, 3차원적으로 바로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레빗 모델링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 원래 하신 분들이 다 공간 지각 능력 뛰어나서 오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겠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기초 안쪽으로 벽이 생성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기초 안쪽으로. 옵셋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안쪽이라고 해서 인테리어가 무조건 맞느냐? 그건 아닌 게 익스테리어랑 인테리어는 차이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에 따라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인테리어로 클릭하고 예 하면은 지금 벽이 안쪽으로 옵셋된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클릭하는 방향이나 위치가 인테리어를 했음에도 바깥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클릭하는 방향을 바꿔주시면 된다. 일단 인테리어로 설정을 하니까 제대로 안쪽으로 옵셋이 됐네요. 그렇죠? 두께 200짜리가 내가 찍은 선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벽이 형성이 된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해보시면
얘는 픽 라인을 했기 때문에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픽 한 개 다 끝나면 그냥 ESC를 누르시면 다 끝났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벽체가 하나씩 하나씩 따로 선택이 될 거예요. 3차원 뷰에서 보시면 따로따로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드래그를 해보면 제대로 올라갔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바닥에서부터 이 면이 딱 맞는 거죠. 바깥쪽이. 그리고 다시 평면도부로 돌아오셔가지고 문이랑 창문을 넣어 볼게요. 문이랑 창문을. 자, 쭉 보시면 월 바로 옆에 door, window 이렇게 돼 있죠. door, window. 그럼 문부터 한번 넣어보죠. 문 클릭하면 자, M single flush door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영어로 하나의 한 짝짜리 더블이 아니라 하나 한쪽의 힌지로 움직이는 하나의 문. 플러시 도어는 양면 합판 도어예요. 합판 도어. 그래서 사이즈가 915에 2134라는 애매한 수치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나중에 다 편집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대로 사용할게요. 변경 안 하고. 자, 그럼 얘를 넣을 거다. 위치를 지정하면 되겠죠. 그쵸? 근데 굉장히 편하죠. 내가 어디에 위치를 할 것인가. 자, 눈으로 보고 상부 벽체의 정중앙에 위치시키겠다. 그래서 위치를 쭉 가까이 해보면 자, 가로 세로 1800 딱 중앙에 등분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열릴 거냐 바깥쪽으로 열릴 거냐 이런 것들 조절을 하시면서 나중에 이 위치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안쪽으로 열릴 거냐 왼쪽으로 열릴 거냐 오른쪽으로 열릴 거냐 이런 걸 다 바꿀 수 있는데 일단 중심을 기준으로 그냥 클릭 해볼게요. 클릭. 자, 그러니까 바로 문이 뚫려 버렸죠. 나는 바깥쪽으로 열리는 게 싫다, 안쪽으로 열리고 싶다 하시면 이런 것들 화살표 눈에 보이시죠? 화살표 바로바로 클릭해서 위치를 변경하실 수가 있겠다. 엄청 편하죠, 이런 게. 자, 마찬가지로 윈도우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Mfixed라고 되어 있는데 창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거를 변경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설치하실 때 이 컴포넌트를 설치 안 하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 패밀리를 기본적으로 다 설치를 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한글판으로 까신 분들은 이 패밀리의 명칭이 똑같은 패밀리인데 한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폴더가 있고 영문 이름으로 되어 있는 폴더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랭귀지를 전부 설치를 하면 같은 파일이지만 이름에 따라서 두 번, 세 번 설치를 하거든요. 똑같은 거를. 근데 이제 한글판으로 설치를 했는데 영문판으로 갑자기 바꾸신 분들은 이 영어에 해당되는 내용이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걸 또 따로 또 불러오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그 패밀리 폴더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오토데스크 레빗에서 제공하는 패밀리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의 종류는 바꾸지 않고 가장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 그냥 클릭해 가지고 설치를 해 볼게요. 설치를 할 건데 자, 입력할 때 항상 이런 수치들이 변경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입력할 때 이 위치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헤드가 있고 씰이 있고 그 다음에 잼이라는 게 있어요. 잼, 헤드 잼 씰이라고 하는데 헤드는 머리니까 상부를 말하는 거고요. 창문에, 그쵸? 씰은 하부를 말하는 거예요. 잼은 옆면을 말하는 건데 이미 폭에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창문을 어떤 위치에 넣을 거냐를 지정하라는 거겠죠. 하부와 상부의 위치. 그쵸? 그래서 지금 915 높이로 그냥 고민하지 말고 넣어 볼게요. 딱 중앙으로 2000에 2000. 여기도 2000에 2000. 근데 지금 요 위치, 유리의 위치가 반대로 가야겠죠, 얘는. 그쵸? 고정창이니까 바깥쪽 기준으로 형성이 되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 넣어 볼게요. 다 됐으면 ESC 또는 Modify 화살표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3차원 뷰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엄청 귀엽게 뚫렸네요. 조그만한 거 넣었더니. 너무 높아서 제가 4천으로 줄였는데 여러분도 보기 싫으면 줄이세요. 어떻게 줄였냐면 벽 전체를 드래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다 선택되죠. 여기 보시면 프로퍼티 창이라고 아까 있었잖아요. 프로퍼티 창 속성 변경 거기에 unconnected height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상부가 지금 붙지 않았으니까 고정이 안 된 벽이겠죠. 그래서 높이가 8천으로 우리 처음에 그렸었잖아요. 그거 이제 4천으로 변경하니까 반으로 줄어든 거죠. 너무 높아서 4천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수치 입력했으면 아래쪽 보시면 apply라고 있을 거예요. 적용. 항상 변경했다 하면 적용, 변경했다 하면 적용 눌러주셔야지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다시 평면 도비로 돌아와서 천장을 한번 넣어 볼게요. 천장은 뭐죠? Ceil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 하시면 기본적으로 자, 오토매틱 실링이 있고 스케치 실링이 있는데 스케치는 아까 우리 벽이랑 바닥 했듯이 그리는 거고 오토매틱은 보통 천장을 뚫어놓는 경우는 없으니까 폐곡선, 벽으로 닫혀 있는 부분을 자동으로 디텍트 해가지고 천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매틱 셀링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시고 벽 안쪽으로 가져가 보시면 빨간 경계선으로 자동으로 디텍팅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셀링 하이트는 2600으로 되어 있죠. 우리 총 4000짜리 높이의 벽으로 수정했었는데 천장고는 2600이다. 자,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죠? None of created elements are visible in floor plan. 그래서 경고창이 뜨는 건데 말이 경고지 알림창이에요. 자, 네가 그린 실링 천장은 네가 지금 보고 있는 플로어 플랜 바닥 평면에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천장은 내 머리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1층 평면도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되는 선, 뭐 1.5m 정도에서 잘라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층 천장을 그린다고 해서 평면도에서 보이는 건 아니다 라는 경고창을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네, 알고 있으니까 무시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그려져 있는지는 여기 가보시면 3차원 뷰에 가보시면 천장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2600 높이에 자, 마지막으로 지붕 셀링이랑 루프는 다른 개념이에요. 셀링과 루프는 지붕을 한번 씌워 볼게요. 자, 아키텍처럴 가셔서 다시 레벨 1 루프 가보시면 roof by
footprint라고 되어 있는 제일 위에 거. footprint 가지고 루프를 만드는 거.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자, 클릭을 하시면 자, 뭐라고 나오죠? You have created the roof on the lowest level. 똑똑하죠? 분명히 1층, 그 다음에 2층이 있는데 레벨을 기준으로 0레벨, 4000레벨이 있었죠. 근데 내가 지금 0레벨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너 0레벨의 지붕 만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0레벨의 지붕 만들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죠? 집 들어가자마자 지붕을 밟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러면 Would you like to move it to level 2? 너 레벨 2로 이동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맞겠죠? 맞다. Yes. 그러면 레벨 2의 지붕을 만들겠다라고 인식이 된 상태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틀이 있으니까 pick lines 하는 게 편하겠죠. 또는 라인이 아니라 우리가 벽체에 그냥 만들 거니까 이거는 라인이라고 하면 안쪽 라인과 바깥쪽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안쪽 라인을 내가 잘못 선택하면 지붕이 바깥쪽 벽을 노출시켜 버리겠죠. 요만큼 두께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그러면 차라리 제일 마지막에 있던 pick walls라고 되어 있는 벽면 나 전체를 선택할래 라는 옵션을 그냥 이용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렇죠? pick walls로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자, 벽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다 선택하면 되겠죠. 그쵸? 다 됐다! 라고 하면 finish. 어떻게 됐죠? 아까 제가 pick words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잘못됐네요. 그쵸? 그러면 분명히 제가 선택한 거 그리기 옵션, 아까 이게 제가 이 옵션을 안 봤잖아요. 그리기 옵션에 뭔가 얘를 바꾸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뭐가 지금 잘못됐죠?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서도 또 아까 벽면, 제가 말씀드렸던 벽면처럼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지붕을 선택하는 게 레벨 2 얘죠. 네. 이런 것까지 제가 다 보여드리고 하면 너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잘못되신 분이 혹시 있으면 레벨 2의 지붕이 있잖아요. 그래서 레벨 2, 레벨 2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지붕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지붕이 선택된 상태에서 에디트 풋프린트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시면 요 풋프린트를 조절하실 수가 있거든요. 화살표 클릭하면 바깥쪽으로 쭉 넘어가죠. 그렇죠? 요거 네, 요것만 수정해 주시면 다시 체크.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Would you like to attach the highlighted wall to the roof?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월을 지붕이랑 부착시키겠느냐? 지붕이 벽이랑 딱 부착되어 있어야겠죠. 그렇죠? 완벽하게 밀실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Yes 누르시면 다시 3D 뷰를 보시면 정확하게 모델링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겠죠?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안 된 부분 아마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늦게 오신 분 몇 분 계시던데 별거 아니지만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놓치고 넘어가면 당장 지금 이거 따라하는 것부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보기 지금 다 강의했던 거 녹화하고 있거든요. 다시 보기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에 그 스마트 캠퍼스의 계정 그 링크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고 잘 따라 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 되셨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주얼에 대한 가시성 설정을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보진 않겠지만 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모델링을 해야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걸 다 하진 않겠지만 몇 가지만 그냥 보여드리면 여기 두 번째 비주얼 스타일만 좀 해볼게요. 비주얼 스타일. 지금 흰색 선에 흰색 바탕에 그냥 검정색 굉장히 얇은 선으로 쭉쭉쭉 그어져 있잖아요. 이 비주얼 스타일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제 저 와이어프레임, 히든, 쉐이디드, consistent colors, realistic, ray trace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라이노랑 비교적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용어들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요 차이점들은 사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도 있고 해보시면 금방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일단 세이브 이거는 왜 뜨냐면요. 한 번도 세이브 하지 않은 적이 그러니까 세이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 자체가 불안해서 컨트롤 S를 수시로 눌러주지 않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세이브 누르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네. 와이어프레임 뷰, 히든 라인, 쉐이디드. 이게 각 재료에 대한 지금 색상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색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리얼리스틱이 사실 이제 재료의 색상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ay trace. 그래서 이거는 네, 아이고. 실시간 렌더링 뷰 같은 건데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이제 리얼리스틱 뷰로 보고 3차원 뷰는 요 가시성 설정은요 각각의 뷰 설정이기 때문에 그 뷰에서만 영향을 미쳐요. 그 뷰에서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통 이제 3차원 뷰는 리얼리스틱으로 좀 해놓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모델링이 되고 있는지 뭐 유리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오프닝의 표현들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면 같은 경우는 그냥 흰색 바탕에 검정 선을 그리더라도 그 다음에 이거는 자 coarse, medium, fine 요거는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표현할 거냐. coarse는 거친이라는 영어 단어잖아요. 거칠게. medium, fine은 굉장히 곱고 가늘게. 그래서 fine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렇게 기본 세팅 값을 해둘수록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실시간으로 그래도 이 뷰를 렌더링을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보여주려면 그런 것들은 본인의 컴퓨터 수준에 맞게 뭐 보고 싶을 때만 좀 바꿨다가 다시 돌아가는 방법을 사용하시던지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패스는 태양고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로케이션 제가 설정 안 했잖아요. 그래서 로케이션 뭐 기본적으로 지금 제공되는 로케이션 데이터로 그냥 판단을 해라 라고 하면 동서남북을 자기가 이제 알아서 아까 컴퓨터에서 보던 평면도 뷰를 기준으로 그냥 생성을 해버려요. 실제 도면의 그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고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냥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것들 선패스 세팅 가시면 다 세팅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보스턴에 있는 위치에서 제가 아까
설정한 게 기본 설정이 돼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섀도우도 온오프 기능이 있는데, 이 섀도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선패스에 기초해서 태양의 그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정교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실제 사이트로 선정된 부분을 설정을 하시고 섀도우를 켜시는 게 정교하게 그림자가 생기겠다. 실제로 막 북향인데 엄청 햇빛이 쬐는 모델링이 되어 있고 렌더링이 돌아가고 있고 이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되면 이런 것들도 세팅을 할 수 있겠다. 자, 렌더링 뭐 다이얼로그 이런 걸 렌더링 할 때 필요한 거고, 크롭 뷰 리전에 관련된 거는 뷰를 보고 있는 걸 크롭해서 얼마만큼 보여줄 거냐에 대한 세팅인데, 이거는 나중에 할 일이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락 3D 뷰는 3D 뷰를 지금 보고 있는 걸 고정하겠다, 변경하지 않게 하겠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temporary hide, isolate 이런 것도 나중에 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3차원의 뷰로 이제 직접 3차원을 보고 모델링하고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것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선택해서 걔만 보고 수정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엔티티만 선택을 하고 아이솔레이트를 누르면 나머지 뷰가 다 하이드가 되면서 뭐 얘만 뜬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선택하는 창입니다. 그 다음에 뭐 히든 엘레먼트를 드러내게 해라. 내가 하이드를 시켰지만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H 누르면 하이드가 되거든요. 나무 같은 거 특히 렌더링 실시간 돌아갈 때 용량 많이 잡아먹는 나무 같은 거 하이드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하이드 해놓는 거를 그냥 보여주지 않는 설정을 하시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켤 수가 없겠죠. 언하이드 올 하면 되긴 하는데 특정 부분만 내가 켜고 싶을 때 하이드한 개체를 표현시켜서 그 개체를 지정해서 언하이드를 시킨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이것도 나중에 적용할 때 시간 되면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temporary view property 같은 것도 view property를 켜서 뭐 기본적인 세팅들을 좀 만지는 건데 이런 것들도 가시성 설정이라고 이제 뷰에 해당되는 것들은 제일 나중에 해요. 결국은 모델링을 정교하게 하는 게 첫 번째 우리의 목표고 두 번째는 모델링 한 거를 어떻게 보여지게 할 건지 가시성 뷰를 설정하는 게 두 번째 목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설정한 거에 대해서 도면 시트, 일람표 등을 추출해내는 게 세 번째 목표인데 기본적으로 두 번째까지는 저희 수업 시간에 다 다루고 넘어갈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노에 대한 기본 개념이랑 라이노래 레빗에 대한 기본 개념이랑 어떤 방식으로 모델링이 되고 무엇을 어디서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 놓으시고 바로 다음 주부터 뭘 모델링 할 거냐면 요거 요 모델링을 할 건데 이거 다 이제 선배님들이 수업 시간에 같이 했던 모델링인데 여러분은 이까지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수업을 했을 때는 레빗만 했었어요. 레빗만 무려 15주를 수업했습니다. 그래서 15주를 해야지 이렇게 전부 모델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못해도 이 주변 배경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 정도 가구 배치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이거에 대한 모델링을 하고 넘어갈 거니까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모델링을 앞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기초 그리드 그리는 것부터 쭉 순차적으로 실제로 모델링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다 배우고 넘어가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거를 빼먹으면 절대로 뒤에 거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지각하지 마시고 결석하지 마시고 놓쳤다라고 하시면
다시 보기로 공부를 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공유해드린 이 PDF 자료 같은 거는 항상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니까 시각 자료랑 같이 보면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출석은 잠깐만요. 네. 출석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회의 컨트롤에 그 여러분들 참석자 창이 있어요. 참석자 창이 있는데 제가 그 창을 캡처해 가지고 출석부를 항상 대체를 하니까 따로 그 수업 시간에 출석을 부르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들어왔다고 대기실에서부터 뜨잖아요. 그래서 지각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다 체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저한테 뭐 출석 안 불러요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캡처를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똑같은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이상 모든 것은 홈페이지에 공유해 드릴게요. 주소 같은 거. 네.